자, 서정주님의 견우의 노래입니다.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전설을 차용을 했어요. 제목은 좀 여기에다 좀 써놓고, 견우의 노래에서 견우가 어떤 노래를 하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사랑을 위해서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어요. 기영도의 그 낙화라고 하는 거죠. 그 시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해서 사랑 먼저 좀 체크할까요? 이 작품의 뭡니까? 궁극적인 주제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제어죠. 그래서 주제어로서 네, 참된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네, 참된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건데, 자, 사랑을 위하여서는 뭐가? 이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부분적으로 반복법이고요. 이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그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 1년 전체가 역설법으로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역설법이고, 그 중에서도 모순형용,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순형용인데, 요거는 모순어법입니다. 같은 종류이긴 하지만 약간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역설법이 쓰였다라는 점은 아마도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이죠. 그것과 관련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네, 김영랑의 작품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높았다, 낮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살이죠. 그래서 여기 물살하고 그 다음에 바람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물살과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사랑의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사랑의 장애물 또는 방해물인데, 요게 원래 그 송민곡과 연결을 해서 보면 구름 한 개 바람 물결로 잘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소재인데, 아무튼 사랑의 장애물과 방해물이 된다라는 점, 요걸 좀 알아둬야 되겠죠. 물살과 바람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네,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정석가 기억나나요? 네, 정석가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에서 정석가 6년에 보면 네, 바위라고 하는 그 소재가 있죠. 이 바위가 사랑의 시련과 고난이죠. 이것이 의미적으로 유사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물살과 바람만이 있어야 한다 해서 계속해서 역설적인 표현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3년으로 넘어가시죠. 5에서 영탄적인 표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자, 사랑과 그리움이죠. 그래서 이것도 앞부분에 네, 주제어에 해당되는 사랑인데, 이것도 지배적 정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배적 정서가 바로 뭡니까? 앞부분에 사랑과 그리움이에요. 사랑과 그리움이 지배적인 정서다. 근데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푸른 은합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푸른 은합물은 전체 세모치고, 앞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의 방해물, 장애물이죠. 그래서 장애물, 방해물에 해당되는 몇 번째 소재입니까? 넘버 3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하나 더 체크할 거예요. 푸른 은합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은합물을 통해서 또 만남의 매개체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매개체, 은하수 다리를 건너서 만나야 되니까. 근데 까마까치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예, 좀 대체가 되기는 하죠. 그래서 만남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푸른 은합물입니다. 은합물이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또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저것이 된다. 결국 여기 1년,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세 번째 연이죠. 그래서 여기 1~3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이별의 역설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년에서 얘기하는 것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네,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랑을 위해서는
네,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결국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네, 사랑을 위해 감당해야 될 요소죠. 또는 견뎌내야 될 요소예요. 네, 감당해야 할 뭡니까? 시련과 고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련과 고통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또 하고 또 와닿는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이제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자, 돌아서 갈 수 없는 완전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라고 해서, 불타는 홀몸도 뭡니까? 첫 번째는 외로움의 정서가,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건 1차적인 거고, 조금 더 한번 더 치게 되면 이것은 이 외로움을 통해서 간절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죠. 간절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불타는 홀몸이죠. 그 다음 직녀여로 넘어갈까요? 네, 직녀여 하는 부분인가요? 자, 여기서 직녀는 마치 말을 건네는 대상인 듯 시적 청자에 해당이 돼요. 시적 청자, 듣는 이죠.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서, 모래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또 세무칠까요? 이 모래밭은 견우가 있는 곳이죠. 견우가 있는 곳인데, 이 견우가 있는 곳은 시련과 고난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련, 고난의 공간입니다. 시련, 고난의 공간이고, 돋아나는 풀싹을 나는 새이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풀싹을 나는 새이고라고 하는 건데, 나는 풀싹을 새이고라고 해서 좀 약간 부분적인 도치가 나타나고 있죠. 어쨌든 시간의 흐름이 여기에서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풀이 자라나고 지는 것을 샌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의 흐름을 암시하면서 이 시간의 흐름 결국 뭡니까? 네, 기다림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기다림의 정서를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기다림의 정서 강조, 2번, 3번은 좀 밑으로 할까요? 나는 새이고인데 여기 말줄임표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말줄임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호흡 조절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정서적 여운을 남기게 되는 거죠. 여운이 좀 잔잔하게 남게 됩니다. 다음 허이연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그렇죠. 조금 더 가서 허이연, 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허이연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시적 허용이 나타나고 있구나, 딱 눈에 띄죠. 그래서 허이연 하는 부분은 네, 시적 허용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시적 허용이고요. 원래 하얀인데 허이연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허연 구름 속에서라고 하는 요 부분인가요? 두 번이나 반복이 됐네요. 그래서 시적 허용 플러스 반복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서 뭔가 정서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구름 속이라고 하는 이 구름 속도 잘 가려서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공간인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직녀가 있는 곳이죠. 네, 직녀가 있는 곳을 나타내는 곳인데, 아까는 견우가 있는 곳은 모래밭이었어요. 견우가 있는 곳은 모래밭인데 직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직녀가 있는 것도 시련과 고난의 공간이에요. 이별하고 있으니까 시련, 고난의 공간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똑같습니다. 견우가 있는 모래밭하고 그 다음에 직녀가 있는 구름 속이 모두 다 같은 속성, 시련과 고난의 공간이에요. 그 다음 그대는 배틀에 북을 놀리게라고 하는 건데, 자, 배틀에 북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배틀의 이 작은 북이라고 하는 것은 옷감의 천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직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직녀가
옷감을 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네, 비단을 짜고 있는 거죠. 직녀가 비단을 짜는 모습이에요. 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배틀에 북을 놀리는 건데, 이 직녀가 비단을 짜는 모습이 견우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견우의 어떤 그리움의 모습이죠. 견우가 그리워하는 이미지예요. 아마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옷감 짜는 모습을 좀 봤겠죠. 전설을 차용한 거니까. 다음, 눈썹 같은 반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눈썹 같은 반달, 같은이 있으니까 첫 번째 직유법이죠. 이 직유법을 통해서, 자, 반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직녀의 눈썹일 거예요. 자, 그래서 직녀의 눈썹 같은 반달이라고 해서 요거는 네, 직녀의 눈썹을 나타내는 건데 아마 미인인가 보죠. 네, 눈썹이 예쁘니까. 그런데 눈썹 같은 반달이라고 하는 것이 직녀의 눈썹의 이미지를 뭘로 하겠습니까? 눈썹의 이미지를 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반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쁜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 1번과 2번의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리움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움의 이미지다. 자, 중천의 권리는 7월 7석이 돌아오기까지는 해서 7월 7석은 만나는 거죠.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는 날이라서 이거는 내 재회의 날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내 재회의 날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매기고 도치법이죠. 그래서 검은 암소를 나는 매기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이 좀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거까지는 체크 안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네, 견우의 어떤 모습이겠죠. 그래서 견우가 네, 견우의 직분,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직분에 충실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견우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삶의 모습이야. 해서 이렇게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는 모습이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모습이 바로 재회의 방법으로 제시한 거예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네가 할 일을 해. 그리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는 네, 직녀고요. 그래서 비단을 짜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직녀의 직분에 충실한 모습이야. 충실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렇게 직녀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 두 개 모두 다 다시 한번 직분에 충실하다, 그 다음에 직분에 충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거 최종적으로 네, 다시 만남을 위해서 네,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죠. 성숙한 사랑 또는 네, 재회일 겁니다. 네, 사랑을 이루기 위한 네,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루기 위한 방법이자 태도를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역시 마무리하겠습니다.